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오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넘기는 것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납득시키는지에 대해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메르츠는 젤렌스키에게 영토 양보 문제를 유럽연합 가입 전망과 단순히 연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젤렌스키가 아니라 유럽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의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2027년 1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한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2028년까지 가입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유럽 관료들은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인들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단순히 논란이 되는 발언만을 내뱉지 않기 위해 저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분석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말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한 말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다른 유럽 관료들과 군인들의 발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어떤 계획도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연합이 지금 당장 모든 분야, 특히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빌리우스의 인용문입니다.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전략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전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단일 유럽 시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EU 통합은 우리의 전략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이익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방어 능력을 갖추고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방위 산업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기에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주세페 카보드라곤의 제독은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안보 제공자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나토와의 합동훈련에서 동맹군을 위한 교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독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안보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라곤의 제독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극도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를 통해 나토의 막대한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제독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드론 대응 훈련에서 가상의 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적수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들은 현지 국가들이 이란의 공중공격을 막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 대신 4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중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완전한 회원국의 핵심 권한 없이 부분적인 통합과 상징적인 혜택만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방위 의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러한 양보를 유럽연합 가입 전망과 연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메르츠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토 양보를 러시아에 하는 것을 유럽연합 가입 티켓으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을 분명히 놀라게 할 메르츠의 인용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정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바라건대
평화 협정에도 서명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 하며 이와 관련해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국민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생각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을 그냥 강제로 시키자는 제안이라는 거죠.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허상을 좇아 영토 상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환상적이냐면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2027년 1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8년까지 가입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츠는 대부분 듣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메르츠의 다른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2027년 1월 1일에 EU에 가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8년 1월 1일 조차도 비현실적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그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모든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척결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Ну и в конце Мерц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문제는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데 찬성하고 그 과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축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전망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의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가입이 아니라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